관련 국가들의 외교, 정보, 군사, 경제 정세를 징후 경보로 분석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3월 20일 월요일 어제 현재 코로나19로 사망한 사람은 미국인 115만 명, 세계 인구는 682만 명입니다. 첫 번째 사항입니다. 호남인민공화국 남로당의 탄핵과 내란의 협박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김기현 당대표의 국힘당과의 긴밀한 반공국제 정부 여당 체제를 완성했습니다. 간첩 잡아내는 정부 여당 체제를 만들었습니다. 시진핑 김정은의 땅굴 전쟁과 문재인 이재명의 무장 내란에 대비한 1번 전시 한미일 삼각협력 체제를 넘어 2번 쿼드 플러스 실무협력단 참가와 3번 오커스 및 나토와의 협력체제 강화 등에도 투명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하겠다는 겁니다. 국내적으로는 민노총, 남로당 등에 침투한 간첩들을 잡아내면서 미래 국가 발전을 위한 삼성의 300조 원 투자 선언, 저게 미국으로 갈 뻔한 것을 대한민국에다가 투자하는 선언을 과감한 첨단 산업 정책 지원 및 세제 지원을 공표함으로써 얻어냈습니다. 또 외교적 정책적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를 지지하며 기도합니다. 지난주 3월 16일 기시다 일본 총리와의 12년 만에 정상회담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일본과의 군사적 협력체계 지소미아를 복원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제 한미일이 중공과 북계의 대한민국 침투에 대한 대비를 적극적으로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 한미 정상회담 때 찍은 사진인데 4월 26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워싱턴으로 날아가서 이제 회담을 가질 것입니다. 이 한미일 군사 공조 및 협력체제 강화를 통해서 이제 중공과 북한의 땅굴 전쟁에 대비하는 모습을 우리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시진핑이 작년 10월 20차 당대회에서 3연임을 확정지은 배경에는 그의 이룬 업적과 또 앞으로 이룰 업적에 대한 베이다이어 비밀회의에서의 인준이 선행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룬 업적은 뭡니까? 한국, 미얀마, 아프간, 미국 등에다가 친중 정권을 수립했습니다. 이제 트럼프를 물리치고 미국에 바이든 대통령을 출범시킨 것도 그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탄핵하고 이제 간첩, 자기가 부리는 간첩, 문재인을 한국의 대통령으로 앉힌 것, 또 미얀마, 아프간 이 친중 정권 수립, 그리고 홍콩 일국 양제를 폐기하는 등과 같은 과거에 이룬 업적과 이룰 업적은 대만과 한반도를 병합하겠다, 세계 패권을 달성하겠다에 대한 베이다이어의 비밀회의 인준입니다. 1번 대만 병합전쟁 전에 한반도 전쟁과 한반도 내란을 선행한다. 2번 시진핑이 김정은 문재인과의 3자 동맹 땅굴 전쟁 내란의 리더십을 주도한다. 3번 3.1 땅굴 전쟁 승리로 미국인을 포로 인졸로 잡고 미국의 항복을 받아내며 한반도 대만을 병합한다. 이 세 가지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이룰 업적입니다. 여기에서 3번 사항 3.1 땅굴 전쟁 승리에 대한 비밀회의 참가자들 25명의 정치 국원입니다. 12억 내지 14억을 다스리는 자가 저 25명의 정치 국원들과 당 원로들입니다. 당 원로들은 이제 고문이고 25명 정치 국원이 실세죠. 저기에 7명이 시진핑을 포함한 7명이 이제 핵심 위원이 돼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확신을 얻어내는 것이 시진핑 3연임 확장의 관건이었으며 여기에 2020년 7월 9일 실종된 자살했다, 사망됐다 하는데 저건 가짜입니다. 저는 실종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시장 박원순의 땅굴 관련 증언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전략은 확실합니다. 내가 서울시장으로서 서울에 있는 땅굴망에다가 이제 출구를 만들어주고 거기에 가스와 그리고 전기와 수도를 공급해 준 자가 접니다. 지도가 여기 있습니다. 이랬을 것입니다. 실종된 박원순을 사진으로 살펴본 후 이어서 시 김문의 3.1 땅굴 전쟁 전략 공유의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저는 밑에다가 시 김문의 공작이라고 썼습니다. 2020년 7월 9일 박원순의 죽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사람이 없습니다.
경찰도 아마 못 봤을 겁니다. 스캔들은 있었으나 죽을 이유는 없었다. 스캔들, 충남도지사 그리고 부산시장 이 스캔들 다 있었죠. 그런데 죽을 이유는 없었는데 사라졌습니다. 용마공원에 남침 땅굴 기지에 수도와 가스와 전기 유입한 현장을 제가 2014년 15년에 보고서 방송을 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놈이 중랑구청장과 이 간첩망을 통해서 서울 이제 시설본부장 이 간첩망을 통해서 저 일을 했습니다. 서울 지하 남침 땅굴 기지의 출구와 수도, 가스, 전기를 연결해 준 자였습니다. 그래서 저자를 끌어다가 이제 베이다이어 회담장에 세워서 인준을 3년임 인준을 얻어낸데 썼다. 이게 시 김문의 공작이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2020년 7월 9일 박원순 사망을 이제 발견은 7월 10일 00시 01분으로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죽은 시간은 7월 9일로 사망을 서울경찰청이 발표를 합니다. 경찰대 출신들이 서울경찰청, 그 다음에 대한민국 경찰청, 경찰관서 이거 다 장악했습니다. 저 간첩의 학교입니다. 시진핑 3연임을 위한 김정은, 문재인, 박원순의 합작 선물입니다. 3연임을 위한 선물로 박원순이를 그대로 통째로 바쳤습니다. 저거는 박원순의 이제 아이디어일 수도 있습니다. 이럴 바에는 내가 이제는 사라지면서 대한민국 통일, 이 한반도 통일에 이바지하겠다. 이게 박원순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당시 서울경찰청의 형사과장 최익수가 발표합니다. 이자는 알고 있습니다. 이자도 아마 죽은 박원순의 시체를 못 봤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신을 보여준 경찰, 언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최익수 저놈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민경찰, 인민언론의 조작질이 대한민국 국민들로 하여금 이걸 믿게끔 만들었습니다. 저는 믿지 않습니다. 왜? 그놈의 시체를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1년 지나 2년이 지나 2020년 7월 9일 날 죽었다고 발표했으니까 실종됐죠. 베이다이어 회의가 열리는데 3연임 인준을 정해서 받습니다. 그래서 7월 9일 실종된 박원순의 3.1 땅굴전쟁 관련 증언이 있었을 것이다. 제가 추정하는 것이지만 맞을 겁니다. 베이다이어 회의는 중국 공산당 정치국원 2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고 지도부와 당 원로 등이 여름 휴가철에 베이다이어에 모여 주요 국가 현안, 당 노선 등을 논의하는 회의입니다. 저곳에서 3인준을 받았어야만 했기 때문에 저 일이 벌어졌다고 추정하는 것입니다. 자, 시진핑의 한반도 적화 그리고 조선성으로 동북 제4성으로 편입하는 전략을 김정은이 2013년 3월 공개한 3.1 땅굴 전쟁 전략을 통해서 얻습니다. 시진핑이 2019년 6월 평양을 기어들어갑니다. 제5차 종북 정상회담을 엽니다. 1년 3개월 사이에 정상회담을 5번이나 여는 나라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시진핑이 급했습니다. 3연임을 얻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한반도를 적화시켜서 조선 4성, 동북 제4성으로 편입해야 됩니다. 3.1 땅굴 전쟁 전략의 실체와 능력을 평양 현지에서 확인하고서 시진핑, 김정은, 문재인 3자 동맹의 한반도 적화를 위한 전쟁 전략으로 채택하는 과정이 생긴 겁니다. 전광훈과 박원순과 중공공안, 한국에서 활약하는 중공공안의 역할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2년 8월 베이다이어 회의에서도 이와 유사한 내용이 보고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제가 이제 방송하는 것과 유사한 내용이 베이다이어 회의에서 한 30명 안팎되는 이 최고 지도부에 보고가 되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2013년 3월 25일, 이제 2월 25일 날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했고 한 달이 지나서 이제 김정은이는 3.1 전쟁 시나리오를 공개합니다. 3일 만에 끝내겠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땅굴 한마디도 안 했지만 땅굴 아니면 이룰 수 없는 전략 목표가 숨겨져 있습니다. 첫째 날 2번, 3번을 보십시오. 25만 명의 특수군이 서울, 부산 등 주요 도시, 공군, 해군, 미사일 부대, 발전소 여기를 다 장악하겠답니다. 저게 새벽 첫파에 올라오는 병력입니다. 그리고는 60만, 100만이 올라올 겁니다. 둘째 날, 남진 총공세의 날 2번 사항 보십시오. 7,600대의 전차와 장갑차를 투입하여 전 도시를 장악하겠다. 도시 밑에서 다 기어 올라오겠다는 겁니다. 셋째 날 보십시오. 전투는 없다. 치안 유지 공급 체계 복구하겠다. 땅굴망으로 이제 완벽하게
무혈 입성을 하지 않으면 저 전투는 없다라고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진핑은 2017년 4월 달에 마라라고에 있는 트럼프 별장에서 트럼프와 회담을 합니다. 트럼프가 전 세계에 밝혔습니다. 시진핑이 한국은 중국의 일부였다. 역사 교육했다라고 밝힙니다. 즉 대한민국을 합병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밝힌 것입니다. 김정은과 문재인 이것을 알아차리고 2017년 12월 14일 한중 정상회담으로 보냅니다. 그 이튿날 베이징대 강연에서 중국은 높은 산봉우리, 한국은 작은 나라, 중국몽 함께하겠다. 중국몽이 뭡니까? 한반도에 있어서는 한반도를 적화시켜서 동북 3성을 동북 4성, 조선성으로 편입하겠다. 함께하겠다라고 이놈이 가서 외칩니다. 이 간첩놈이. 이듬해 4월 27일 날 판문점에서 이제 남북 정상회담을 갖고 저 문재인 간첩놈이 저 어린 아들보다 더 나이가 어린 저놈 앞에서 차렷 자세로 사진을 찍습니다. 이게 김정은이 가오잡기 위함입니까? 아닙니다. 시진핑에게 선물로 갖다 바치기 위함입니다. 5월 7일 날 시진핑에게 제출합니다. 그 지도를 한번 보시죠. 이듬해 2018년 3월 달에 문재인이가 베트남, 이제 베트남으로 들어가서 베트남 수상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그 배후에 있는 사람이 호치민입니다. 250km 땅굴망으로 남북을 통일한 베트남의 영웅 호치민을 내세웁니다. 왜? 바로 다음 날 김정은이가, 자기의 상전 김정은이가 시진핑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한번 보시죠. 오른쪽에 3월 23일이 보이고 첫 번째 만남이 3월 25일, 28일 김정은이가 첫 번째 방중을 합니다. 11년 만에 방중합니다. 베이징으로. 미북 첫 정상회담 개최하고 회담한다고 했는데 저것은 다 뻥이고 사실상은 땅굴 전쟁으로 대한민국을 적화해서 동북 4성으로 가져가라 하는 회담을 1년 3개월 사이에 저렇게 5번을 갖는 겁니다. 저기 오른쪽에 두 번째 보면 4월 27일 방금 전에 보셨죠? 차렷 자세로 저 김정은 저 어린 놈이 자기 아버지 뻘 되는 사람을 차렷 자세로 사진을 찍어서 여기다 갖다 바칩니다. 그래서 두 번째 5월 7일 8일 김정은 2차 방중 다롄으로 들어갔는데 남북 정상회담 4월 27일 직후회담이라고 썼습니다. 저놈이 갖다 바쳤습니다. 우리 3자 동맹으로 대한민국을 적화하고 그리고 동북 4성으로 편입하든지 말든지 그 다음에 가자. 이 제안하는 회담이 저렇게 열립니다. 그리고 5번째 2019년 6월 달에 시진핑이가 평양으로 기어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동북 공정이 오른쪽에 보면 한반도 복속 그리고 타이완을 또 복속시키는 걸로 이렇게 동북 공정이 3자 동맹에 의해 전략으로 채택됩니다. 이 과정을 보시고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방금 제가 보여드린 이 브리핑 내용을 숙지하시고 대전략을 짜셔야 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에 이제 고토를 회복하는 그 역사가 펼쳐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항입니다. 2019년 6월 21일 평양에서 한반도 적화통일 3자 동맹을 맺고 난 후 땅굴 현장을 확인하고 시진핑의 머릿속의 주전장 메인 배틀필드는 남중국 해도 대만도 아닌 동북공정의 무대 바로 한반도가 되었습니다. 3.1 땅굴 전쟁을 통해 28,500명 주한 미군 포로와 저게 플러스라고 한 것은 훈련 때에는 저게 더 많아지죠. 두 번째 100만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일본인 인질과 세 번째 정박 중이고 주둔 중인 항공모함, 핵잠수함, 스텔스 전투기 등을 포획하여 미국의 항복을 받아내고 한반도 대만을 병합하는 이 꿈 2021년도 8월에 아프간에서 성공해 본 적이 있는 탈레반을 통해서 성공해 본 적이 있는 저 꿈의 전장입니다. 이 꿈의 전장에서 승리하기 위해 시진핑과 문재인이 공모한 한반도 적화의 역사를 몇 장면 사진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윤석열 바이든 대통령이 시진핑의 이 꿈과 능력을 알면 결코 위태롭지 않습니다. 중국 멸망, 분리 독립, 고토 회복의 비전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놓고 기도합니다. 시진핑이가 평양에 기어 들어가서 땅굴 전쟁에 이제 전략으로 채택하는 과정에 서명하고 난 뒤 불과 20일, 2019년 6월 21일 날 그것이 이루어졌으니까 불과 20일이 채 안 돼서 민주연구원과 중앙당교가 협약을 체결합니다. 양정철 원장, 리지 부교장,
대한민국 통일전선의 중공의 리더십을 인정하고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4.15 부정선거 같이 하자. 경찰 간의 업무 협업 시키자. 지방자치단체 간도 협업을 시키자. 그래서 중공의 리더십이, 시진핑의 리더십이 한국 행정부 곳곳에 침투하게 하자. 이게 양정철이라고 하는 저 간첩놈과 리지 부교장이 맺은 업무 협약입니다. 자, 우리는 한미동맹 버립니다. 우리는 한중동맹으로 갑니다. 문재인 간첩놈이 김정은과 시진핑이가 미국에게 선언하는 장면입니다. 양정철과 리지 간에 이제 민주연구원과 당교에서 이제 협약식을 맺고 난 다음에 채 2달, 석 달입니까? 6월 달이고 7월 달이니까 채 석 달 만에 전광훈이가 발언합니다. 중공 자금이 유입되었음을 지입으로 이것은 사랑제일교회 헌금이다 라고 하는데 이 헌금으로 들어온 중공 자금 유입을 지입으로 고백합니다. 향후 10년간의 정치의 중심에는 전광훈 목사가 있다. 이게 뭡니까? 이제 중공이 대한민국의 리더십을 장악하고 가는데 내가 올라탔다 라고 하는 선언을 합니다. 저기에 120 유튜버가 올라탔고 이춘군과 이봉규가 올라탔고 신혜식과 장경동 목사가 올라탔습니다. 바보 천치 같은 놈들입니다. 2022년 작년 12월 7일 통일전선의 도구인 자유연합통신을 이 전광훈이가 창설합니다. 신혜식, 이봉규, 고성국, 이충근 등 120개 유튜브 채널이 저것에 올라탑니다. 그리고 올해 1월 23일, 2월 11일에는 이제 시애틀을 거쳐 하와이로 미주 순방 광화문 국민대회 당 행사를 합니다. 자, 중공 자금이 흘러들어가서 동북 공정에 전광훈이가 올라탔음을 의미합니다. 이거 아마 윤석열 대통령도 알 겁니다. 저자는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안 될 것으로 믿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마이크를 잡고 쌍욕을 해댔던 자입니다. 왜? 부정선거, 완벽한 부정선거로 이재명이가 될 걸 알고 그 다음에 이재명이가 되고 나면은 이제 반 이재명 전선에 뛰어들어서 이재명을 보호하는 즉 반 문재인 전선에 뛰어들어서 문재인을 끌어내겠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끌어내는 세력을 통제하고 이 정보를 이제 종로경찰서와 국정원과 기무부대에다가 줬던 자가 이자입니다. 봉이 김선달식 이제 대동강물 팔아먹었죠. 교민청 대사직 사기 판매. 교민청 대사직 있다 판다 하니까 이제 또 줄을 서갖고 돈 주고 이제 그걸 사간 사례를 말하는 겁니다. 이춘근이 장경동 등도 저기에 동참했습니다. 중공 대만의 사례가 저기에 적용됐습니다. 중공은 대사관을 갖고 있고 대만은 교민청을 갖고 있으니까 이제 한반도가 적화되면 전광훈이 네가 이제 교민청을 가지고 한국 동포들을 네가 포섭해갖고 이걸 잘 다스려라. 전광훈의 관련 발언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사랑제일교회 헌금으로 들어왔다. 이것은 중공의 통일전선 자금이 들어와서 세탁돼갖고 내가 120명 유튜버를 사서 이제 공작에 뛰어들었다. 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내가 변희재 대표를 한 10년 동안 지원했습니다. 네. 심지어 내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종로구에 황교안을 도우라고 종로구에 황교안이 국회의원 당선되라고 현찰 1억을 줬어요. 현찰 1억을 줬어요. 현찰 1억을 줬어요. 강화문을 지원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솔직히 이야기합시다. 유튜버들요 다 내가 지원해요. 유튜버들요 다 내가 지원해요. 유튜버들요 다 내가 지원해요. 지금도. 그리고 여기 지금 시민단체들 예를 들어서 김수열 대표는 전국 동지에 뭐 등등 모든 그 인권을 그거 다 내가 지원해. 내가 지원 안 하면 안 돼. 일 자체가 안 돼. 에? 내가 누구누구라고 될 수는 없지만 내가 이 초월적인 방법으로 모든 시민단체를 거의 내가 지원을 다 합니다. 그것도 뭐 1, 200만 원이 아니야. 이렇게 내가 하고 있는데 말이야. 고정적으로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내가 지원하는 단체만 해도 약 한 30개 단체도 넘어요. 응? 신혜식 대표하고 그
이봉규 대표가 제일 확실해. 맞아요. 신혜희 대표는 내가 신혜 씨가 제일 확실해요. 예, 거기 내가 방송하러 가면 예. 아예 공개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그랬잖아요. 정가훈 목사님 올라오셨습니다. 여기 시청자 잘 들으십시오. 강화문에 애국운동으로 나오는 단체장들 정가훈 장학금 안 받은 사람 손 들어보라 그래. 이렇게 말한다고. 여러 번 하더라고요. 네. 매번. 그리고 나도 20년 전에 정가훈 목사가 날 지원해줬다. 아,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하고. 그게 인간이죠. 네. 점점 더 잘 돼. 네. 근데 말이야, 나의 도움을 받던 사람들이 오히려 나를 공격하고 말이야. 그러면 또 어떤 사람 그래요? 그 돈 어디서 생겨서 너는 지금도 한 달에 1,000만씩 주는 게 30개 단체가 넘는다 그러냐? 또 이렇게 또 따져요. 그건 네 할 바 아니지. 아이고 참. 그거는 주제를 해야지. 그거는 다 우리 교회 헌금이에요, 헌금. 2019년 6월 21일 날 5차례 시진핑이가 평양에 기어들어가서 김정은과 5차례 만나면서 그 부하인 문재인과 함께 3자 동맹으로 한반도를 석권하는데 이 한반도 석권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이제 보시겠습니다. 2020년 2월 23일 중공 산동성 공안부 부청장, 청장보다 더 높은 자가 부청장입니다. 왜? 당에서 파견해갖고 이 업무 전체를 이제 당의 지침에 따라서 컨트롤하는 자가 부총장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그 리지라고 하는 당교 부교장, 이 부교장도 교장보다 더 높은 자이죠. 왜? 당에서 보내서 감시하라고 갖다 놨으니까. 이상노 청장, 오른쪽에 있는 자가 저 간첩 이상노입니다. 저 자가 문재인의 지령을 따라 이제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제가 밑에다 썼습니다. 사실상 중공경찰이 인천경찰을 통제하는 시스템을 갖췄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인천경찰만 이렇게 했습니까? 서울경찰청은 안 그랬을까요? 경남경찰청은 안 그랬을까요? 다 이 짓이 이루어졌다라고 저는 평가하는 겁니다. 우리 2020년 4월 15일 4.15 부정선거, 이 대법원의 개법원장 김명수라고 하는 이 간첩놈이 총 14명이 앉아갖고 아직도 부정선거다라고 하는 것을 질질 끌고 있는 것을 보는 겁니다. 저기 밑에 보면 63대 36으로 다 만들었어요. 서울 지역도, 인천 지역도, 경기 지역도. 저는 여기에서 서울, 인천, 경기를 이제 통일되고 나면 시진핑 네가 직접 다스려라. 이렇게 해서 중공 당교가 LGU+,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것은 LGU+고 이것이 하웨이 5G를 쓰는 것과 연결돼 갖고 QR코드로 개입해서 63대 36을 일괄적으로 만들었다. 이걸 이제 찾아낸 사람들이 있죠. 저는 그 사람들을 존경하고 이것은 바로 중공 당규가 이제 양정철과의 협약에 따라서 들어와서 이 짓을 했다. 평가하는 것입니다. 4.15 부정선거가 이루어지고 양정철이는 미국으로 내빼고 그리고 이제 3개월이 채 못되어 박원순이가 실종됩니다. 어느 누군가는 저는 저게 좌파가 만든 작품이라고 봅니다. 누군가 박원순의 죽음을 아래와 같이 표현했습니다. 여시나 먹어라 이 꼴통 우파들아. 나는 중공으로 간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적화하는데 내가 앞장선다. 따라서 저는 죽지 않았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2022년 작년 12월 23일 조선일보가 중국 공안 활동을 보도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저 동방명주, 저것이 바로 중국의 비밀 경찰 관서다. 폭로합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을 경찰, 중공 공안, 경찰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시진핑의 머릿속의 주전장은 한반도입니다. 3.1 땅굴 전쟁으로 28,500명 미군을 포로로 잡고 100만 명을 인질로 확보하고 미국의 황복을 받아내는 51년도 5월 달에 티벳을 합병했던 이제 저 모택동의 업적을 능가하는 오른쪽에 있는 한반도를 합병하고 또 타이완을 합병하는 그렇게 해서 영구 이제 총통이 되겠다. 이 꿈을 그 전장이 한반도 전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대비해야 합니다. 네 번째 사항입니다. 시진핑과 푸틴 아동 납치 전범입니다. 전쟁 범죄자입니다. 모스크바 정상회담이 3월 20일부터 22일에 열리고 있는데 비밀 주제는 1번 우크라이나 전쟁의 지속 확전을 위한 중공의 지원 범위,
니들 가스 내놔라. 그리고 이제 기름 내놔라. 그러면 우리가 돈으로 지원하겠다. 그 대신 후려치겠죠. 두 번째, 한반도 3.1 땅굴 전쟁 내란을 개시할 것이다. 개시하면 니는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나는 이쪽에서 하는데 이제 미국을 견제하는 역할을 해달라. 이런 것이 비밀회담에 회부돼서 얘기가 되고 있을 것입니다. 이 시기가 올해 중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즉 한반도 3.1 땅굴 전쟁 땅굴 내란 개시 시기가 올해 중일 가능성이 커졌다는 얘기입니다. 1번, 윤석열 정부가 민노총 남노당 등의 간첩망을 소탕하고 있으며 간첩 구속한다 하는데 4명 구속한다 5명 구속한다 하는데 이게 빙산의 0.00001각에 불과합니다. 두 번째, 김명수 9월 달에 바뀌죠. 유남석이 헌법 개판관입니다. 저놈이 11월에 바뀝니다. 임기가 올해 만료되기 때문입니다. 백전백승 비선지선자야. 부전이 구린지병 선지선자야.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최선이 아니다. 싸우지 아니하고 적을 물리쳐 이기는 것이 최상의 방책이다. 시진핑, 김정은이 한반도에서 어떠한 형태의 전쟁이든 땅굴 전쟁을 이렇게 얘기하기가 그러니까 어떠한 형태의 전쟁이든 시도하거나 개시하면 그 순간 북경과 평양은 지구상에서 사라질 것이다. 땅굴 전쟁을 사전에 완벽히 억제하고 방지하는 전략적 조치, 전략적 레토릭이 4월 26일 한미동맹 리더십에 의해 취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난주 3월 17일 국제형사재판소가 푸틴의 전쟁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리고 시진핑에게도 체포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왜? 이제 신장 위구르족에 대한 탄압이 이제 사람을 죽이고 납치하고 했던 것이 ICC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어서 속히 시진핑에 대한 체포영장도 발부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3월 20일 어제 시진핑이가 전쟁 범죄자 푸틴과 면담을 개시했습니다. 저게 무슨 정상회담입니까? 이제 감옥 속에 철장 없는 감옥 속에 여행도 못하고 하는 저 푸틴을 이제 가서 면담한 겁니다. 모스크바에 도착한 시진핑, 이자의 머릿속 전장은 한반도인데 복잡합니다. 꿈의 전장을 갖고서 갔는데 이게 푸틴과 함께 같이 멸망할 수 있겠구나. 이 착잡한 심정을 저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군대는 환영하고 있지만 3월 21일 시진핑과 전범 푸틴과의 정상 면담이 시작됐습니다. 꿈의 반전 전장, 이제 우크라이나의 이것을 반전시킬 수 있는 전장을 이 머릿속에 갖고 있지만 착잡합니다. 시진핑 착잡하고 푸틴도 초조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4개의 기도 제목을 차례로 나누며 기도하겠습니다.